제가 쌍꺼풀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쌍꺼풀도 할 줄 아는데 알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래. 타투라고. 들어봤어? 처음에 타투는 저한테는 그냥 빨리 제거해야 될 거라고. 지금은 그냥 생활인 것 같아요. 타투로 인해서 제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침에 눈 뜨면 타투로 시작해서 저녁에 들어가기 전까지 타투로 하루 종일 타투를 하고, 타투를 빼면 제가 설명이 안 되는, 저는 솔직히 만만해 보여서 시작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타투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저는 뭐 그런 경지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할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문신 제거하다 보면 문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문신 중에 제일 예쁘고 예술적이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왜 지우려고 하지? 왜 지우려고 하지?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제거하면서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오산의 미군 부대 앞에 타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키미. 이제 우리 김 씨를 미국 사람들은 키미 이렇게 불러요. 문신을 제거해 주던 분이 그분한테서 시술을 받은 거거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배웠죠.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게 자꾸 배우고 싶은 뭔가 욕구가 드셔서. 예, 물론이에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천 건을 해드렸지만, 타투를 했지만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쌍꺼풀은 제가 한 3만 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쌍꺼풀은 뭐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그냥 해요. 그런데 타투는 그렇게는 안 돼요. 똑같은 도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도안을 가지고 똑같은 머신을 가지고 시술을 했다고, 잉크를 가지고 해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의 몸이 다르고 피부의 두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우리가 부위도 다르고, 같은 분한테 해도 다른 부위에 하면 부위가 달라지면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항상 새롭고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계속 다 붙여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쌍꺼풀에는 바코드를 못 붙이는데 이 문신에는 마치 바코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과도 같이. 보면 이거 내가 전에 어디서 한 건데, 그분 얼굴이나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문신을 보면 이거 그때 내가 이쪽 획을 긋다가 삑살이 났지. 그래서 애착이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지금은 두 개 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당신은 뭐를 하겠습니까? 전 타투 할 것 같아요. 왜? 늘 새로워지니까요. 그리고 늘 흥분돼요. 똑같은 걸 해도. 왠지 이제 그 상처를, 문신이긴 하지만 매만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면적인 육체에 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마음도 치유하는 과정이 그럼요. 당연히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느끼시고 좀 어떻게. 저는 너무 꼬치꼬치 참지 않아요. 상처에 대해서 의사니까 기본적인 히스토리 테이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상처인지는 알아야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캐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이상으로 뭐 환자분이든 고객분들은 얘기를 더 하시려고들 해요. 근데 제가 막아요.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음. 30% 전신 화상을 이제 소방관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뭐 영광의 상처다, 훈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분을 위로하는 뜻이겠죠. 당사자는 그냥 상처인데 나 깨끗한 피부로 살고 싶어. 나 이거 볼 때마다 아이씨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상처 안 입고 지금 깔끔하게 살 텐데. 그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당사자가 느끼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가려야죠. 우리가 없앨 수 없으면 가려야죠. 그래서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미주알 고주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상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에요. 네. 맞아요. 문신에 좀 스토리를 입히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분이 원하면. 아.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를 입히려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의미 있는 타투를 원합니다. 네. 라고 하면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런 거예요. 담배방울을 지지고 그런 데를 나에게는 이렇게 담배방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인생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왜 괴로웠을까? 나침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이 없으면 방황하잖아요. 나침판이 자기에게는 없어서 이렇게 방황했으니까 나침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앵커가 있어야 되겠다. 어딘가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닷을 내리든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닷을 내리든 아니면 어느 곳에서 내가 내려서 그곳에서 나의 인생을 보내고 싶다. 과거의 상처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좌표만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셰프인데 아주 젊은 셰프예요. 네. 근데 이분이 와서 이 녹슨 이 과도를 칼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녹슨 그 러스티한 분위기를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녹슨 거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perfect doesn't exist라고 써 있잖아요. 완벽함. 그러니까 자기 셰프가 됐지만 자기가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녹슨 나이프처럼 오랫동안 자기는 셰프로서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이거 표현해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또 그림이 잘 나왔어요. 또 네, 녹슨 느낌이 네. 이제 잘 표현이 돼서 10년이 지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고 싶다 이 사람. 진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지금 셰프로서 경륜도 있고 그런 나이로 만날 텐데 지금 생활은 어떠세요? 이 글을 이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10년 후에 찾아와서 선생님 흐려졌어요. 한번 좀 리터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방관 타투는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계기는 제가 미국에 횡단 여행을 했거든요. 기차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백인 아주머니가 팔에 잔뜩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뭐 가족분들이냐? 왼쪽에 있어서 내가 가족분들이 아니라고. 그럼 친구냐? 뭐 아니라. 이거 9.11 때 돌아가신 소방관들의 이름이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쓰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 아니냐? 우리의 영웅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정말 감동받고 먹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뭐 하다가 2019년에 제가 이제 여기 명동에 이제 오픈하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사회의 영웅을 좀 조명하는데 그 중에 소방관을 먼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의료진. 코로나 관련 의료진과 응급 에머전시 네. 그 기사분들, 네. 그 다음에 뭐 요양원의 요양사들 상대로 하고 있죠.
영웅 시리즈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소방관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영웅은 뭐 소방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그 경찰관들을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경찰관, 군인 뭐 이런 분들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좀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예정이 없었던 거고. 전 그리고 치매 노인한테 이거 연락처 이거 드리는 거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목걸이는 진짜 어디다 잃어버릴 수 잃어버릴 있고. 수 있죠. 사실은 의뢰가 꽤 많이 들어와요. 아 먼저. 전에 오셨던 분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아버님이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러셨나 봐요. 근데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찾았는데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못 먹어서 그냥 못 드시니까 그냥 안 되겠다. 치매 노인은 저희 저 스케줄 관계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냥 해드려요. 근데 지금도 무료로 해요. 아 지금도 치매 노인은 무료로 하세요? 네. 과연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 중에 몇 명이 하냐? 그럼 의사들이 이걸 할 준비는 돼 있냐? 하고는 싶은 거냐? 그러면 한 10명 내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거냐? 기존에 지금 뭐 수만 명의 액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있지 않냐? 하다못해 반영구 눈썹 뭐 입술 뭐 하는 미용실 샵 원장님도 있지 않냐? 그럼 여기 지금 다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합법적인 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 아니 그분들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불법 환경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독보습처럼 정말 엉터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불법인데 너 잘하는 너나 못하는 나나 불법이야. 뭐 내가 좀 몇 명 해주다가 문제되면 튀면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돼. 광고만 잘하면 돼. 인스타 블로그 잘하고 환자 쫙 당겼다가 끝.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막냐고요. 행정력이 그걸 어떻게 다 쫓아가요. 저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피해보고 오시는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광고 보고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가서 자기 몸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돼서 뭐 입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안면마비가 되신 분도 있고 마취를 잘못해서 뭐 마취도 불법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도대체 누가 컨트롤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국민이 못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의협에서 반대한다고 뭐 국회나 뭐 정부에서 그거를 방관하고 20년 이상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정부는 왜 있는 거예요? 의료법이라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의사나 아니면 뭐 의료인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화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합법화시켜서 의료에 대한 것도 해주고 그다음 의사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또 배워줄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사회를 오시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삼도가 있다면 뭔가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 자기의 인생인데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특히 한국인들에게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남들이 바라는 대로 살 필요 없잖아요. 남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자기의 인생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뭐 총이나 뭐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석양이 질 때에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질까? 그러면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땡겨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오늘 하루가 보이잖아요.